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23년도 1월이 중순이 지났죠. 오늘은 투자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고금리 시기에도 투자는 진행이 되고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과 또 투자를 하셔야 하는 분들, 투자를 하려고 하고 계신 분들,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투자를 왜 하시는지, 왜 하려고 하는지, 왜 하려고 해야만 하는지, 이런 본질적인 얘기가 처음에 정립이 돼 있어야 아주 좋은 결과의 투자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역시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야 투자의 관점, 투자의 를 통해서 원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목적지가 정확하셔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왜 하시나요?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투자하려고 하지? 그래요. 은행에 넣어놓는 게 이익이 안 돼서 손해라는 걸 인식했던 저금리 시대에 되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은 고금리예요. 고금리로 시대적 배경은 바뀌었어요. 하지만 투자를 여전히 하는 사람은 하고요. 그 전에 투자를 안 했던 사람은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지도 않는 사람도 많고, 하던 사람들도 안 하고 은행에 고금리이기 때문에 넣어놓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근데 저의 관점, 저의 투자의 관점, 그리고 저와 유사한 관점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와 좀 다른 관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고금리 시기를 기회로 만드느냐, 그냥 지나가는 그냥 불안정한 위기로 인식을 해서 그냥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그렇게 지나가는지, 아니면 이 고금리 때를 기회로 만드는지, 그게 바로 투자의 본질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왜 투자를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23년도 1월이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설날을. 가끔씩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말을 비슷하게 다른 말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집중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투자의 본질을 한번 점검할 때다라는 거.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제가 시장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고금리 시장은 더 갈 것이고, 이제 이 경제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2023년도는 침체 위기로 갈 건지 침체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들이 조금 더 한 5월이 넘어야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침체 아니면 경기 침체나 위기로 23년도는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임금도 오르는 부분도 있고,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이게 시장에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물가들이 인건비가 오르면서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쉽고 지금 우리가 바로 피부에 와닿는 걸로 얘기하면 그 두 가지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장기화될 거다, 고금리는. 그러니까 폭은 오르고, 이거 이제 단지 폭이
계속 22년처럼 계속 이렇게 오를 것인지, 아니면 텀을 주고 오를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올리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시키는 그런 시장으로 가면서 또 올리고 그렇게 갈 것인지, 그거는 시장을 보면서 전 세계의 나라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조절을 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인 건 그때그때 정책들 발표나 기타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짧으면 2년이고 좀 더 길게 하면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 경기 침체나 이 위기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을 한번 잘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관점으로. 그러고 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투자라는 거, 물론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 고금리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채 상황도 더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한 회사라고 해서, 지금 괜찮다고 해서 그 회사가 1년은 버틸 수 있지만 2년, 3년까지 간다고 했을 땐 또 다른 입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분들은 지금을 투자를 자제하셔야 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적은일 때 활용해서 더 투자를 극대화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고금리가 1월 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특례 보조 보금자리론, 그걸로 해서 고정금리로, 지금 대출도 변동으로도 대출도 안 되는 시점에서 고정금리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이렇게 갈아타는 그런 대출까지 될 수 있도록 아주 규제를 완화해서 대부분 신청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규제를 완화해 놨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시고, 나중에 금리가 낮아질 때는 또 그때에 맞는 정책을 하시면, 그때에 맞는 또 정보도 드리고 또 그때에 맞는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출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집중하시고 고정금리를 바꿔서 안정적으로 지출을 유지하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이유에서 그냥 막연한 부자, 이렇게 부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 분들은 돈을 모을 줄도 알고 불릴 줄도 알고 굴릴 줄도 알고 유지할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아는 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내 삶에서 목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의 상황에 보시면 그 돈이 다 어디 갔죠?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지키지 못하는 그 요소는 솔직히 굴리는 거, 투자하는 거, 종잣돈 모으는 거 관점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산 관리를 잘 할 줄 알아야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부자가 되실 분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내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이 대출에 대한 관리하는 방법을 이번 차에 제대로 알아둔다라는, 공부해 놓고 경험을 하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의 실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의미고요. 지금 현금이 있는데 투자를 굳이 해야 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기업도 너무 안 좋고 어디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막연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시기 때 정말 여러분들은 믿기든 믿기지 않든 매달 몇 억씩의 수입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사업 비즈니스에 투자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그런 시장을 지켜봐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니 뭔가 투자를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갈등에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오늘은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기타, 내가 지금 투자나 대출이 돼 있어서 지금 당장 투자는 할 수 없지만 투자에 대한 본질, 나의 투자 관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거는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투자의 본질을 점검할 때 아니면 정립할 때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투자는 선택인지 필수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잣돈이 생겼어요. 그 종잣돈,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만에 하나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일할 수 있고 조금씩 모았던 이 종잣돈을 굴려서, 예, 내가 일할 수 없고 나의 삶의 변수가 왔을 때 나의 삶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심하게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인 나의 건강이나 저의 신변이나 나의 직업이나 어떤 등등등의 변화가 생겨도 내 삶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투자를 되게 많은 분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저의 입장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가치가 어떤 거에 비율을 뒀는지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차피 마이너스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자산으로 갖고 있을 때 특히나 더. 그리고 또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제가 매달, 그러니까 자산이 되는 지출이 있는가 하면 부채가 되는 지출이 있어. 예를 들면 집이나 차,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경기가 좋고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집이 가치가, 자산의 가치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주택시장은 포화이고 또 앞으로 소비 시장이 계속 위축이 되고 축소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구입했던 데에서 렌트나 대여로 많이 바꾸면서 집도 소유가 아니라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수익이 되지 않으니까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을 하면서 더더욱더 집에, 아파트를 투자하지 않죠. 특히나 집에 투자하시려면 땅에 있는 주택에 투자를 하지, 특히나 이렇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아파트가 자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제가 수없이 얘기했고 인식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아파트 살 돈으로 임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건물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가격으로 내가 그냥 매 30년, 20년 대출 이자만 내고 나의 삶만, 나만 사는 집을 살 게 아니라 돈이 똑같다라고 하면 건물을 사서 임대 수입이 돼야죠. 어차피 20년, 30년 돈 내는 건 똑같습니다. 세 내는 것은. 그래서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관점이 다양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투자는 필수다.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자, 여기서 똑같은 얘기이지만 그냥 글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투자의 본질을, 투자를 왜 하는지 방향 설정을 여러분도 한번 하세요. 이 시간을 갖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목돈을 벌기 위해 일회성, 그러니까 되게 투자를 할 때 단타, 그러니까 되게 많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단타는요, 아무리 수익이 높아도 장타 수익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건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식 투자할 때도 우량 주식에 계속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주식에 사놓고 적금처럼 그냥 놔두라고 말을 하지, 사고 팔고 계속 하면 수수료 나가는 반면 또 수익은 나지요. 근데 이 수익률이 물가 상승이나 기타 다 제하고 세금까지 다 내고도 남는 게, 그게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익이 맞는지 그걸 잘 보시라는 거, 그것도 계산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정적인 지속적인 수익을 위해서. 저는 이 표현은 이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지속적인 수익이라고 이걸 비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냥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투자를 해서 저희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건지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완전 틀려요.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 단타 투자들을 많이 들어갑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하지만 계속 안정적인 수익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요. 그게 부동산에서만 지속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나올 수 있는 임대 수익 채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방법이 완전 달라요. 두 개. 그 투자 상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는지 잘 한번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어, 그걸로 부동산 한다고,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 투자하는 방향, 단타와 장타를 같이 잡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과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하나도 잡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한 마리 토끼를 잡으면 두 번째 토끼도 잡을 수 있지,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놓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안정적인 걸로 지속적인 걸로 갈 건지, 아니면 단타 수익으로 갈 건지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니면 주식도 그렇지, 상품 자체, 투자 기업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지, 아니면 목돈을 계속 벌려고 일처럼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일시적인 부자와 지속적인 부자, 이건 수입의 채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을 만들어야 지속적인 부자가 됩니다. 일시적인 투자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계속 사고 팔고 뭔가 거래를 해야만이 돈을 버는 그런 투자를 계속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투자도 노동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지향하는 투자도 뭐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었고, 부동산 중에서 임대 수입을 정말 가장 배운 것 없고 지식 없고 빼먹고 능력 없는 사람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게 건물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꼬마로 시작해서 꼬마를 키워서 계속 키워가는 거죠. 처음부터 크게 갈 수가 없으니까. 특히나 소액 가지신 분들, 소액이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시간만 조금 더 걸린다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소액이니까 남들은 한 번 갈 걸 한 번 더 굴려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예. 시간만 더 걸려가지 될 수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금리 때는요, 정말 돈이 10원 하나 없어도 투자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정말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도 투자해서 내가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었던 시기고, 고금리 때는 정말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여윳돈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하진 않고, 지금 고금리 때 오히려 예금 이자가 높다고 대출 이자가 낮을 때, 지금은 반대죠. 예금 이자가 낮아지고 있고 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시기 좀 전만 해도 2022년도 말 정도만 해도 어떻겠나요? 예금금리가 계속 올라서 7%, 8%, 10%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 이자가 높고 대출 이자가, 그냥 예금 이자가 높고 대출 이자가 낮을 때 어떤 세력들이 또 있었냐? 대출 이자가 낮으니까 예금이 높으니까 대출을 또 받아서 예금을 해서 그 차액 2%, 3%를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무슨 위험하고 뭐들 막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 틈 사이에 잠깐 그렇게 다들 또 움직이신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거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안내를 해드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만 저 외줄 타기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내 삶에 현재의 삶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줄 타기에 약간 투기성에 뭐 아니면 도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곳에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솔직히 투자할 때 실질적인 투자를 할 때 보면 되게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말씀은요 저한테 100번 1000번 지당하대요. 맞대요. 너무 맞는 말이고 나하고 너무 가치관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선택을 할 때를 보면 아니요. 말과 행동이 되게 다르신 분들이요. 한 80% 되세요. 저도 그런 차이가 뭘까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언어적인 건 이해했지만 현실적인 거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만 그래 그 말이 맞지만 그래도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들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경험이란 건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주 하늘이 좀 기회죠. 그래서 여기 보시기에는 지속적인 수익이 되어야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임대 수익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초기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물은 똑같은 아파트 살 돈으로 건물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대출 끼고 두 개 다 대출 끼고 사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은 왜 고금리여서 수요가 지금 되게 많이 절벽인 이유가 뭐냐면 은행 이자 아니고 활용하면서 100% 현금으로 거래하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가들이 대출 플러스 알파로 하기 때문에 고금리일 때는 아무래도 투자들이 침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요들이. 그렇지만 이게 저금리 때는 완전히 또 다른 상황으로 바뀌죠. 안 할 사람도 대출을 받아가고 투자를 하는 시기가 또 되는 게 바로 저금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은 비용으로 한다가면 그 아파트 투자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시장 계속 만들어 생산해내기 때문에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수요자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가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건물이라는 건 핵심인데 이게 원룸으로 생각해도 상가주택 건물도 생각할 또 빌딩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빌딩 같은 것도 건물들도 구성이 완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저번 시간에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알 겁니다. 시대에 어떤 산업들이 주가 되고 어떤 사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냥 무조건 건물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내부의 구성이 또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파트 살 돈은 충분히 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 영상을 토지 투자에 대해 기본적인 거 지금 이론적인 내용들은 솔직히 제가 3년 5년 전에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돌아가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제가 유튜브 올리면 댓글에 또 참고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꼭 봐야 하는 부분에 대한 영상들을 또 이렇게 블로그로 써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링크를 또 걸어놓거든요. 댓글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아주 핵심 요충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아주 단기간에 어떤 기준을 투자에 대한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인구가 축소가 되고 소비 시장이 축소가 되기 때면서 또 부동산에 아주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의 현재 세계의 스마트 도시라고 현존하고 있는 도시들, 이미 형성된 도시들은 사실상 일부분의 스마트 기술이 들어간 도시이지 뼛속까지 땅속까지 근본적인 스마트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기술이 또 대한민국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새만금의
땅 속까지 스마트한 진짜 스마트 도시가 유일하게 최초로 생깁니다. 세계 많은 부호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그게 23년도 분양을 하게 되죠. 뭐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각 나라마다 이제 계속 인구가 축소가 하기 때문에 도시국가로 변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도시 대 도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1월 달에 하이퍼 투브가 루프가 맞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투브라고도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진공관에서 초고속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를 반나절권으로 형성할 수 있는 이 초고속 미래의 최첨단 초고속 교통망이 들어가 있는 도시끼리 또 연결이 돼서 전 세계가 반나절권의 교통 그 망에서 인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대한민국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어딘지를 보시고 23년도에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각 지자체별로 너무 많은 개발 계획이 국가 측에서도 있고 정부 측에서도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핵심은 수요가 계속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도시 지역을 투자 지역을 부동산을 선별할 때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젊은 인구, 일을 하는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 내가 투자하는 곳이 지금 현재 투자할 때 핫한 곳이 아니라 내가 이 부동산을 팔거나 아니면 임대를 했을 때 가장 핫한 가장 젊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젊은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겠는가? 어느 나라겠는가? 그걸 아주 유심히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고요. 이 일자리가 많다라는 게 3차 산업에 관한 일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이 가장 많은 최첨단의 기술에 관련된 산업이 기업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국내외 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과 행정이 수반되어 있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각 나라의 지역이 어딘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 나라가 앞으로 가장 영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는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곳이 전라북도 새만금이야. 내가 모르는데 내가 서울 뭐 경기도 이런 분들은 투자 이렇게 땅에 개벽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개발지만 투자를 전문적으로 많이 찾고 공부하고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합니다. 오히려. 그렇지만 이렇게 지방권에 있는 분들은 개발 계획도 없었고 개발지에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본 경험들이 많이 없는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 안타깝게도 자기가 아는 지역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 한 번이라도 가볼 수 있는 지역에 하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투자라는 건 돈이 되는 지역,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셔야지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의 대한민국의 가장 신도시,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간 곳이 어딘지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모든 도시에 지금 5G를 새로 다 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깐다 해도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전국적으로 깔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지금 통신사도 애로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새만금에 있는 새로운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는 땅속부터 5G부터 뭐 무제한으로 하이퍼투브 같은 신기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형성을 할 때 개발을 할 때 민원이 없습니다. 그게 아주 엄청난 거예요. 모든 공사할 때는 민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현 도시의 한계점이고 현 도시가 투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사는 사람들의
그 개발이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거, 그리고 민원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최악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다양한 관점에서 다각화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한번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만,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나는 어떤 투자를 하는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건 죄송합니다. 시세 차익만 보시려고 하시면 샀다가 파시는 분이 추구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부자는 지금 초창기에 지금 아니면 못하는 투자에 0.01%밖에 없는 초특급으로 수요가 몰리고 대체가 불가능한 조건을 싹 가지는 입지의 투자에서 그 토지로 계속 나의 노후 때 편하게 살고 내 자식 때 그리고 내 후손들까지 대대손손 편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잘 분별하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만금은 하이퍼 튜브도 예타가 선정이 됐죠. 그리고 또 신앙만도 지금 1차적인 거는 2005년도까지도 두손석이 먼저 또 성개항을 하고, 또 국제공항도 그렇고 다. 그리고 이번에 또 현장에 지금 오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남북 이축,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세로로 연결하는 도로가 남북 1축이 방조제예요. 남북 2축이 군산김제 부안을 연결하는 두 번째 핵심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지금 만경, 그러니까 군산김제까지 연결이 된, 만경대교까지 연결이 돼서 개통이 됐습니다. 그 뉴스 제가 올려드려 보셨을 거예요. 그러게 되면 뭐가 있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그 도로를 통해서 매립 형태나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를. 그 전에는 이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가들이 직접 들어가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막연했다라는 것이 좀 있었죠. 하지만 공사하는 현장들은 1축에서도 보이긴 보이죠. 하지만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요즘에는 실질적인 투자분들이 2축이 남북 2축이 개통이 되고 현장 오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그 해돋이 때도, 새만금 해돋이 때도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새만금을 둘러보고 가시고요. 지금 기업들은요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 투자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지금 이제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를 준다 해도 물가 상승하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퉁치는 거예요. 저금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만 편할 뿐이에요. 제 마음만. 그냥 금리가 오니까. 하지만 퉁쳐는데, 하지만 저금리가 이제 마이너스는 되진 않으니까. 그지만 좀 더 지켜보면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계산해 보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종이 펴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남는 게 없네, 그러면 이게 손해네? 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게 되면 더 현실적인 투자를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투자를 점검해보는 시간도 되시면서 앞으로의 나의 투자 방향, 성향,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정립을 해보시고, 투자에 대해서 소액이어도 본질적인 투자를 하시길 원하고 지속적인 안정적인 삶을 위한 그 시스템을 만드는 투자를 하시기를 권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